광주 지지율의 경악한 정청래 마지막 승부수 노무현 팔이다. 어제 제가 그 소개를 들었죠. 지금 이제 3주 동안 지난주를 시작해서 3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근역별로 권리당원 투표 이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처음에 지난 토요일날 충청에서는 이 김민석이 303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부울경에서는 정청래가 1514표를 이겼습니다.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두 개를 합하면은 정청래가 1211표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0.99%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0.99%고 이제 남은 것이 다음 주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제주하고 인천, 일요일날 강원하고 TK가 있는데 여기서도 아마 비슷한 결과가 이제 양쪽이 접전을 벌이는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승부처는 무조건 호남하고 서울 경기죠. 17일날 전당대회를 하는데 15일날 호남에서 이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호남의 권리당원의 32.9%가 호남에 몰려있고 서울 경기에는 38.3% 양쪽을 합하면 70%가 몰려있습니다. 호남하고 서울 경기에 특히 서울 경기의 권리당원은 호남 출향민들이 많죠. 그래서 무조건 호남을 잡아야지 지금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제 제가 무정일보 현지에서 나오는 무정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들었죠. 거기 보면은 일단 반도체 팹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설립이 이재명 임기 내에 될 거다 2030년까지 이렇게 믿는 호남 유권자가 무려 67%. 67% 안 될 거다 27.9%. 거의 7대3으로 믿는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막 홍보를 막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어렵다. 이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부도날 수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 호남 주민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67%가 그것도 2030년 안에 완공된다. 그렇게 되니 거기에 이제 몰빵을 해준 이재명 쪽 김민석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김민석 지지율이 42.3, 정청래 27.7, 호남에서 딱 그런 겁니다. 이 마지막 선거철 호남에서 엄청난 차이죠. 어제 그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또 현지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서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강남일보 의뢰로 조원 CNI가 조사를 했는데 자 강주 전남에서 김민석이 39.4, 정청래가 30.0. 자 이거는 이 전체 조금 전에 그 무정일보도 그렇고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저 주민들 중에서는 그 민주당 지지층이 대다수겠죠. 많지만은 호남이라서 민주당 지지층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민주당 그 안에 이제 투표권을 가는 권리당원도 있고 막 한데 저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투표권을 갖는 쪽으로 좁혀보면은 내가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이 밝힌 사람은 346명인데 전체 1000명 중에서 김민석이 47.5, 정청래가 34.4, 송영길이 14.6, 47.5 대 34.4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근접해서 쫙 가서 호남까지 가고 수도권 가면은 수도권도 호남 정치하고 비슷하게 가니까 호남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청래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민석은 무조건 지금 전북하고 강주를 오늘 방문을 했는데 이재명 마케팅을 합니다. 이재명이 메가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면서 강주 전남에 행정통합을 하면서 20조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400조씩 820조를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걸 이재명이 약속을 해놨죠. 그걸 김민석은 전북하고
강주를 돌면서 계속 그거를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북 같은 경우는 또 소외됐다는 이야기도 전북에서 하고 있죠. 전남 강주 통합된데 거기만 다 가고 왜 우리는 안 오냐. 그러니까 김민석은 또 새만금 투자 이것도 계속 새로 막 제시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재명 마케팅에 열중을 하는 그 상황에서 정청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정청래 쪽은 어제 그 무등일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크게 지금 당혹해하고 있다. 김민석이 크게 되니까 정보처가 되는 호남에서 왜 그러냐면은 지역신문에서 지금 강남일보도 그렇고 어제 무등일보도 그렇고 지역신문에서 여론조사하는 것은 샘플 수가 많죠. 1000명이죠. 양쪽에 1000명으로 조사를 해서 저런 차이가 막 벌어지니까는 일반 정기적으로 하는 갤럽 조사나 뭐 이런 데서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00명의 샘플 중에서 호남은 90명 정도, 8, 90명 정도만 이렇게 표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8, 90명이 대답한 것보다는 1000명씩이 대답한 지역 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더 높은 거죠. 현실하고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쪽에서도 이제 바짝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강주 전남 지역 언론 공동 여론조사 어제 무등일보하고 그 공동 여론조사에서 김민석에게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니까 지금 노무현을 다시 내세워서 노무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이재명 마케팅, 정청래는 노무현 마케팅, 노무현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강주의 자부심을 기억한다.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렸던 그날 밤 예간장 녹였을 심정을 기억한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때 김민석이 정몽준 캠프로 갔었죠. 가서 노무현하고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정몽준 입장에서 노무현이 후보가 되지 않도록 막 협상을 했던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다. 노무현을 배신했던 사람이다. 배신자.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정청래는 지금 마지막 승부수를 거는 겁니다. 지금 노무현 관련 메시지를 정청래가 쏟아내고 있는데 본인이 노사모 출신이다. 이것도 계속 어필을 하면서 특히 2022년 대선 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결렬될 때 김민석이 정몽준 쪽에 몸담았던 것을 막 계속 덜쳐내면서 노사모 표심에 의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당권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정청래가 당권을 잡는 것과 김민석이 당권을 잡는 것에 큰 차이가 있죠. 정청래도 같은 좌파 어떻게 보면은 더 좌쪽에 가 있는 뭐 이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일단은 이재명이 시도를 하는 이재명 본인의 재판 없애기 뭐 이런 것들을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이 정청래입니다. 그리고 김민석은 그것을 이재명 쪽에서 만약에 당권을 잡으면은 이재명 재판 털기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이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은 좌파 안에서 견제가 이루어지고 이재명의 폭주를 막고 좌파 안에서 하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좌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 가지 뭐 추측은 해볼 수 있죠. 탄핵으로 뭐 진짜 간다든지 이재명 탄핵으로 간다든지 정청래가 됐을 때 아니면은 재판 재개 여론을 막 환기시켜서 재판 1심 뭔가 1심 말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거 선거법 가지고 날려보낼 시도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근데 좌파 안에서 그건 벌어지는 거고 한편으로 김민석이 당권을 잡았을 때 실제로 김민석이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도 막 통과를 시키고 뭐 지금 시도되는 공수기각 이것도 막 시도를 하고 했을 때 민심이 폭발할 겁니다. 민심이 폭발할 겁니다.
당연히 그 이제 민심이 폭발해서 총선하고 다음 대선에서 망친다고 생각하는 게 유시민이죠. 정청래 유시민이 쪽에. 그래서 지금 어느 쪽에서 당권을 잡든지 사실 이재명은 위험해진다. 이 정청래가 잡으면은 좌파 안에서 이너서클 파워게임에 의해서 식물 그 정권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김민석이 잡으면은 무리한 이재명 살리기 시도를 하다가 올락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것은 지켜봐야 되지만은 이재명에게는 절체정명의 위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오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로 드렸습니다.